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스포티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오늘 마주한 신형 스포티지,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커진 체격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엠블럼 아래 각종 요소들이 한껏 변화되고 또 발전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스포티지가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새로운 스포티지의 체격 그리고 주요 재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등장한 투싼, 현대자동차 투싼이 상당히 체격이 커진 것처럼 스포티지 역시 체격이 상당히 큽니다. 4660mm에 이르는 긴 전장과 각각 1865mm, 1665mm의 전폭과 전고를 가졌죠. 여기에 휠베이스 역시 2755mm로 늘어났고요. 시승 차량의 경우에는 19인치 휠 타이어와 이 빌트인 캠 그리고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면서 1605kg의 공차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닛 아래에는 최고 출력 180마력과 27.0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스마트 스트림 G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단 DCT 그리고 4X로 명령된 AWD 시스템이 견실한 운동 성능을 예고하죠. 이러한 조합으로 이제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민첩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복합 기준 10.8km/L의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여미는 각각 9.8 그리고 12.2km/L로 전체적으로 납득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새로운 스포티지,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껏 기아 자동차가 제공해왔던 디자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프론트 엔드를 장식하고 있죠. 이 독특한 그리고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과 마치 이렇게 꺽쇠가 들어가 있는 듯한 이 독특한 DRL,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헤드라이트의 디테일이라든가 바디킷들이 도로 위에서 차량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아 엠블럼 역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좋은 부분이죠. 측면에서는 아주 컴팩트하고 또 어번 SUV한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해치백처럼 다듬어져 있는 루프라인과 이 디필러의 독특한 디테일,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19인치 알로이 휠 등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으로 오더라도 확실히 도시적인 SUV의 감성이 드러나요. 정통 SUV들의 그런 견고하고 다부진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로 시각적인 매력을 높이고 있고요.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라던가 이런 바디킷의 디테일, 그리고 이 새롭게 다듬어진 기아 엠블럼의 그 레터링도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주 매력적이고 깔끔한 그런 도시적인 SUV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확실히 체격이 커졌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 차량을 보는 내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스포티지의 외형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독특한 편이지만 저는 이 실내 공간이 더욱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실내 공간의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상위 모델, 심지어 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K8과의 유사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실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인 매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이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감각적으로 다듬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 컨트롤 패널, 그리고 각종 다이얼과 버튼 등의 연출들도 상당히 이채롭죠. 여기에 실내 공간의 이런 가죽, 색상, 이런 조합들의 연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디자인의 매력도 있겠지만 공간의 매력도 충분하죠. 실제 차량의 체격이 굉장히 커지면서 일렬 공간의 레그룸이라던가 시트의 크기라던가 헤드룸이라던가 이런 여유 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도어를 열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어 패널의 디테일이라던가 크렐 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역시 이 만족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만족감이 높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가죽의 시트가 실내 탑승자에 대한 환영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1열 시트 뒤쪽에는 단순히 보이는 이 레그룸 외에도 수납 공간이라던가 패키지라던가 옷걸이라던가 충전 포트라던가 다양한 요소들이 한껏 더해져 있습니다. 덕분에 실내 공간의 가치가 더욱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죠. 이외에도 2열 도어 정리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번엔 적재 공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637리터의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족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쾌적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또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의 폴딩을 통해서 더욱더 넉넉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다만 캐빈 공간과 이 적재 공간의 구분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래도 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활용성이라던가 구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적재 공간을 갖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기아 스포티지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내 공간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확실히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넉넉해지고 또 고급스러워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앞서서 경험해봤던 현대 투싼도 이전의 투싼에 비해서 체격이 더욱더 커졌고 또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매력이 있었다면, 이 스포티지 역시 그러한 매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실내 공간에 대한 이 공간 거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시야라던가 개방감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보다 2열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진 만큼 이 2열 공간에 대한 활용성, 패밀리 SUV로서의 그런 확장성, 이런 부분의 그 가치가 더욱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워낙 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소재라던가 소재의 연출, 그리고 이 가죽 컬러의 이 디테일과 이런 연출 등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매력적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센터 터널의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 나쁜 소재는 아닌데 지문도 많이 묻어나고 좀 이염이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관리하실 때 좀 신경을 더 쓰셔야겠다, 그런 정도의 좀 조언, 이건 좀 부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차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CVT가 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아 자동차가 4X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진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솔린 SUV 특유의 가솔린 차량 특유의 그 디젤 모델 대비 한층 더 부드럽고 깔끔한 질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의 아쉬움은 있어요. 특히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반응 자체가 좀 둔감한데 좀 울컥거리는 듯한 연출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 제가 엑셀러레이터 페달 조작한 거에 비해서는 스로틀을 좀 많이 열어주는데 그 스로틀이 열어져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동작까지 이어지는 약간 딜레이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쾌적하다, 부드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좀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가솔린 파워트레인 특유의 아주 매끄럽고 시원시원한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력이 준수한 편이에요. 180마력과 27.0kg의 토크가 이 차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죠. 덕분에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요, 추월 가속이라던가 고속 주행 등 장거리 주행에서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이 좀 반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이제 좀 바꿔주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자, 기본적으로 에코 모드다 보니까는 약간 좀 둔감한 느낌이 있는데, 노멀 모드라던가 스마트 모드로 두게 되면 확실히 좀 답답함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보다 적극적인 그런 변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만족감을 높여주는 모습이죠. 실제로 저는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스포츠 모드를 좀 많이 탔었는데, 확실히 이 좀 출력이 확 좀 전개되는 그런 느낌 빼고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아주 세련되게 잘 이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아주 좀 섬세하고 좀 부드러운 스타일의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포티지가 이렇게 좀 억세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사운드 질감이야 뭐 어느 정도 질감 변화다 보니까 뭐 크게 마이너스 요인 플러스 요인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스포츠 모드의 질감을 잘 살려주고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엔진 셋업, 출력 셋업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스마트 모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스마트 모드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 어쨌든 이 엔진의 이제 조합을 이루는 게 7단 DCT 변속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변속 속도라던가 변속 질감 혹은 변속 반응 등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진짜 저도 주행을 하면서 크게 뭐 아쉽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진 가속 상황에서의 그 살짝 변속기가 좀 매치업이 좀 늦는지 약간 울컥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조금만 더 다듬어주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패들 시프트 아주 뭐 제 몫을 다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엔진과의 조합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이 차를 갖고 이제 주차를 하면서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을 해봤는데, 이 다이얼 방식의 기어 시프트를 좀 조절을 하는 거에 비해서 막상 실제 변속 속도나 그런 모드 체인지가 좀 둔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빠르게 다듬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아주 뭐 느리다 이런 건 아닌데, 순간순간적으로 이 정도는 바뀌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안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때때로 살짝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입니다. 차량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 비슷한 구성, 비슷한 배경으로 등장했던 투싼과 마찬가지로 컴팩트 모델, 그러니까 작았던 이전의 체급이 좀 느껴지면서도 좀 더 이렇게 길고 좀 커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딱 이 차에 핏되어 있는 그런 체형보다는 조금 더 작은 체형을 좀 늘려놨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이질감 혹은 그런 좀 질감 변화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운전을 할 때 크게 불편함이 있다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충분히 대중적인 분들이 그냥 쉽게 적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노면에서는 뭐 컴팩트한 SUV, 그냥 SUV답게 그냥 일상적인 보편타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주행 템포를 높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차의 움직임을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나쁘다? 뭐 혹은 이제 뭐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뭐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면에서 충격이 좀 크게 발생했을 때 혹은 주행 템포가 좀 높아졌을 때 살짝 불안감과 위화감이 좀 살아나는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거 커버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서 확실히 완벽하진 않구나, 좀 아쉬움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막 머릿속으로 정말 여러가지 차량들이 좀 있었는데 투싼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투싼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참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분명 이전보다 체격이 커졌는데
조금은 커졌다라는 이점이 공간 외에는 좀 드러나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웠고, 주행을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정말 이 비슷한 가격대 혹은 이 차의 가격대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그 수입 SUV와의 경쟁력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요. 끼어있는 세그먼트에 포진되어 버린 느낌? 네. 체급이라던가,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편의사양, 뭐, 기능,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매력을 느끼는데, 주행질감이나 이런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확인하다 보면은, 확실히 좀 작은 차를 억지로 좀 늘려놓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조금만 더 다듬어 줬다면 아주 더 매력적인 SUV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의 스포티지에 비해서 조금 더 쾌적해졌고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이들과 그리고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 가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더 커졌다,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아 스포티지를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분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뭐 가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라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저는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